씨가 목포시장 후보로 이렇게 최종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 그 많은 그 정치 생활을 이렇게 다른 분들에 비해서 해온 걸로 이렇게 보는데요. 특히 이렇게 민주당 시절에 열린우리당과 분당 속에서도 이렇게 끝까지 남아서 꼬마민주당은 그런 어떤 조그만 정당에서 이렇게 국회의원을 해왔습니다. 국회의원을 해오면서 느낀 점과 다시 이렇게 목포시장으로서 출마를 하게 된 그 배경이 무엇인지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선거를 몇 차례 해보지만 선거는 하면 할수록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저도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왜 국회의원까지 했는데 시장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시장과 국회의원은 어떤 높낮이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목포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이런 낙후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국회의원을 통한 중앙정치의 어떤 폭넓은 경험, 또 인맥 이런 것을 우리 지방자치에 잘 접목하면 우리 목포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가져오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번 목포시장 선거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현재 목포시장 선거가 다른 어느 때보다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현재는 새정치민주연합이지만 민주당의 어떤 공천만 받으면 바로 당선된다는 그런 논리가 적용을 했었는데요. 지금의 어떤 상황으로서는 그게 상당히 그 민주당의 어떤 반발에 의한 그 목포 시민의 지금 표심이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좀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아마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이 통합 과정에서 또 통합 이후에 공천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에게 어떤 실망감을 안겨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그동안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했던 지지자들이 이 당에 대한 어떤 실망감 이런 것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이제 경선 과정을 겪으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가 되면은 이제 본선거는 좀 수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막상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가 되고 보니까 수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운 더 높은 산이 앞에 기다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피부로 절감합니다. 다만 제가 목포시장에 당선된다면 시민들의 이러한 당에 대한 어떤 채찍이나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해서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수도 없이 합니다. 우리 후보님의 대표 공약을 보면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딱 띄는 공약이 청렴 1등 건전 재정 희망도시 이것을 강조하셨거든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제 뭐 계속해서 여러 차례 어떤 뉴스나 기자회견을 통해서 목포시의 어떤 공사들이 인사비리를 없앴다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시장님 한 분에 의해서 노력이 가능할지 또는 만약에 시장이 당선이 되셔가지고 그 인사비리하고 공사비리가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시장님이 책임을 지고 물러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동안 이제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이건 우리 목포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만 여러 가지 구조, 특히 인사나 공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리가 많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그런 자치단체장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상렬은 이번 목포시장에 당선되면 무엇보다도 깨끗한 시정을 펼쳐서 그야말로 능력 있고 일 잘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그런 풍토를 조성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장에 당선돼서 취임한 이후에 이런 어떤 인사나 공사와 관련된 이런 비리나 어떤 잘못된 것은 아예 발붙이지 못하도록 저부터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다짐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목포 시민들께 다시 한번 합니다. 지금 목포의 최대 현안이 지금 현재 4천억 부채설입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 새정치연합 이상렬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후보님께서 똑같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이상렬 후보님께서는 그 3천억 부채 중에 그 실질적 부채 일부 약 한 1,000억 정도 된가요? 1,000억? 그 1,000억에 대해서 임기 내에 이렇게 상환을 하시겠다 했습니다. 목포의 그 재정 여건으로 봤을 때 그 쉽지 않을 텐데 어떤 권한을 가지고 그걸 상환하시겠다는지. 그러니까 이제 많은 시민들이 목포의 부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2014년도 예산 회계서상의 목포시 지방채는 한 970억, 1000억 정도에 이르고 잠재적 부채, 예를 들어서 지금 조성 중에 있는 대양산단이 분양이 안 되면 목포시에서 전부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한 2,900, 3천억이라고 하는 이런 잠재적 부채까지 한다면 목포시의 부채는 한 4천억 이상의 규모에 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회계서상의 지방채인 970억에 대한 부채는 현재 목포시의 예산서를 보면은 한 130억 정도씩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시장에 당선되면 어떤 전시성 사업이나 불효불급한 예산 지출은 최대한 억제해서 한 250억 정도 이렇게 해 나가면 저 임기 중에 그 970억에 달한 부채는 충분히 갚을 수 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잠재적 부채인 대양산단의 미분양으로 인한 한 3천억에 대한 부채는 제가 어떻게 하든지 시장에 당선되면 대양산단을 조기에 분양해서 그 대양산단의 미분양으로 인한 잠재적 부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시민들에게 누차 드린 바가 있습니다. 목포 시민의 최대 관건이 지금 어떻게 하면은 경제가 좀 더 나아질까? 또는 그런 경제가 시에서 펼치는 시정이 과연 나한테 혜택이 올까? 그런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현재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예전 새정민주연합이 되기 전부터 우리가 자치단체의 사항을 민주당이 결정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지금 현재 이렇게 달라지는 사항이 없다, 그런 어떤 시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어떤 시민들의 불만을 정말로 채우고 잠재우고 새로운 어떤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어떤 대표적 후보님의 어떤 정책이 무엇인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결국은 이제 경제의 활성화인데, 결국 이 문제는 이제 일자리의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조성되어 있는 세라믹 산단, 앞으로 이제 조성할 대양 산단은 조기 분양을 통해서 일자리를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이기 때문에 저 이상렬을 시민들에게 지지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인물을 보고 어떤 인물이 과연 목포의 이런 산적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어떤 인물이 과연 목포시장이 돼야 될 것인지 인물을 보고 목포시장을 뽑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 이상렬은 이번 목포시장을 겨냥해서 목포에 내려온 것이 아니라 지난 30년 동안 시민들과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 저는 6년 전에 국회의원의 임기를 마치고도 목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목포시장 임기를 마치고도 목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시장 임기를 마치고도 시민들과 함께 살아갈 부부라면 어떻게 인사를 하면서 돈을 받고 목포시가 부도가 나든 말든 흥청망청 살림을 할 그런 시장이 있겠습니까? 저 이상렬에게 이번에 우리 목포시민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면 그야말로 제가 깨끗한 시정, 참으로 획기적인 목포 발전을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기호 2번 이상렬 후보에게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